횟집 태양광. 오늘은 멀리 여기서 오신 분입니다. 반딧불이 에너지 협동조합 김나현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라고 한 건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퀴즈 정답을 공개하는 게 대해서 일단 퀴즈 정답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이곳은 화제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촬영됐던 곳입니다. 손석구 씨와 염씨 삼남매가 살던 푸른 하늘, 초록색 풀밭이 펼쳐진 여기서는 율무가 유명한데요. 경기도 북쪽 끝에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연천, 2번 합천. 선생님 정답은? 연천입니다. 네, 연천이요. 여기 보니까 0533님이 저 연천 살아요. 율무가 유명하죠. 드라마에서 손석구 씨가 병을 집어던진 곳이 제가 자주 가는 롯데마트라서 신기했어요. 그러셨고요. 드라마 보면서 진짜 재밌으셨겠어요. 한종혜님은 연천쌀 냄새가 참 좋아요. 연천 하면 오늘의 기후 연천쌀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그렇죠. 6673님 바깥에서 외근하느라 얼굴이 거칠어졌어요. 마스크팩 받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윤나무님은 파주에 사시는데 파주 벚꽃은 아직 활짝 피지 않고 살짝 새싹처럼 몽우리 져서 핀 거네요. 아직 활짝 피려면 좀 더 있어야 되네요. 파주는 벚꽃이 아직도 이렇습니다. 어젯밤에 찍었어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반딧불이 조합이라고 해서 저는 어느 지역일까 했는데 이게 연천이더라고요. 반딧불이 조합 이름 참 특이한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2019년도에 반딧불이의 꿈이라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2019년. 네. 반딧불이의 꿈이요. 네, 그때는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이고 네. 모여서 기후변화의 심리학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공부를 같이 했죠. 연천 분들이 모여서. 네. 그러다가 2021년도 1월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출발을 했고요. 그 주변에 그 5분의 이제 등기 이사라고 그러죠. 네. 생각이 있고 개념 있고 진정성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으쌰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21년도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받았고 22년도에 받았군요. 사회적 기업. 그리고 21년도는 사회적 육성 사업 지원을 받아서 그 공부를 쭉 한 다음에 22년도에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고 23년도에는 22년도 4월부터는 발전소 가동을 했죠. 1호기. 네, 1호기를요. 네. 어디서 시작하셨나요? 1호기는? 그 5개 협동조합이 모여서 했는데요. 네. 의정부 호원동 테니스장 지붕에.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네. 이제 알겠다. 왜 반딧불이라고 하셨는지. 반딧불이의 꿈. 그래서 저는 이게 동화 모임이나 이런 재밌는 모임인가 했는데 아까 1, 2부 기후미식회에 나왔던 분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목장을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초제를 안 쓰니까 반딧불이가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천에서 반딧불이의 꿈이 그런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인 단체였었네요. 처음에는. 그렇기도 하고 또 네. 연천이 유네스코 지질공원 그때 선정이 되기도 했고 네. 어쨌든 연천은 얘기하면 국가지질공원이고 청전연천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죠. 네. 안 그래도 나의 해방일지 보면서 저기가 어딜까 그랬어요. 어디 멀리 가서 찍진 않았을 텐데 경기도라고 하니까 그 파란 하늘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막 초원처럼 평지가 막 펼쳐지고 할 때 저기가 어딜까 했는데 그게 연천이더라고요. 네. 저는 연천의 가장 반한 부분이 네. 임진강이거든요. 임진강. 네, 임진강이 이제 파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연천이 바로 그 전망대에서 바로 시작되는데요. 200m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북쪽하고 그래서 굽이굽이 흐르고 있고 네. 맑은 물이고 그 물맑은 연천이라는 게 연이라는 게 물 맑을 연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연강 나룻길을 보면서 정말 홀딱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초원처럼 푸른 풀밭 같은 그 논밭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임진강을 보고 반했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진 분들 연천에 대한 사랑으로 거기 계시면서 반딧불이의 꿈으로 모여서 이게 또 에너지 조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에너지 협동조합은 어떻게 시작하신 건가요? 그 협동조합을 시작한 계기는 그러니까 우리 연천에 사실은 맨 처음부터 연천을 협동조합을 100개를 만들고자 하는 신부님이 계셨었어요. 아, 네. 신부님께서 협동조합 100개를 만들자. 네, 그런 이제 꿈이 굉장히 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다가 기후 위기를 맞이하면서 주변에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네, 네.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만들어서 실천 대응을 하자. 특히 연천에서는 청전 연천을 지키는 것들이 네. 가장 실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게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사실 그 주민들하고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제 아름아름으로 생각 있는 분들끼리 시작했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4차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기후위기 시대적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체 10강 중에 4강은 반드시 기후위기 강의를 했었고 네. 그래서 전체 16강 이상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 많이 초청했죠. 네. 그러다 보니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그 기후위기 얘기를 어떻게 나눌까 계속 더 고민하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시민 참여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연천은 알다시피 고령자가 많고 또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고 그렇죠. 인구 소멸 지역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 경기도 연합회, 전국 연합회, 경기도 협의회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회원수가 186명인데 네. 연천 구민이 한 90명 정도 되고 나머지 경기도민 90명 그리고 그 외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연대를 해서 하다 보니 연천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에너지 협동조합을 꼭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연천이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많고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함께 도와주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선생님 90명이라고 하니까 연천이 그렇게 청년층 인구도 적고 그런데 또 막 땅이 넓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모이기도 힘들고 할 텐데 90명도 저는 많이 모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2022년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이제 협동조합이 계속 이어지면서 23년도에는 저희가 또 배당을 하게 됐어요. 4%.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한테 배당을 배당금도 했고 나누고 2024년도 배당을 했습니다. 아. 2번에 걸쳐서 4%. 그래서 주민들의 협동조합 하면은 재능 기부하는 것처럼 내놓고 많은 네. 관심 없는 곳 그렇게 생각하는데 4% 배당이라는 것들은 햇빛 배당이잖아요. 네, 햇볕 네. 배당.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일도 하면서 재생에너지도 확대하면서 내가 실리도 추구할 수 있고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하고 또 배당을 하니까 신뢰감도 쌓이고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꽤 많은 분들이 100여 명 이상이 들어와 계셔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강 정도 시민교육을 할 때 그중에 한 4강은 꼭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시니까 이 에너지 협동조합 하시기 전에도 선생님께서 활발하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했죠. 네. 그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그랬지만 연천에 와서는 어쨌든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같이 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같이 운영하게 됐죠. 네.
경기도에 32개 에너지 조합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반딧불이 에너지 협동조합 이름도 참 예쁜데 연천은 농업 지대가 지역이 많으니까 농사와 태양광을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이게 연천에서는 어떻게 좀 잠재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큰 잠재력이 되겠죠. 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 윤순진 교수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네. 국회 지금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민간 자문단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 제안을 하고 있고 국회에 이게 이제 제안을 했지만 아직 총선 국면이라 약간 보류가 되고 있지만 네.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윤순진 교수님이랑 와서 그린 뉴딜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교육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고 특히 그 과수원 과수원이요. 쪽에서 냉해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겠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네. 그래서 일조 시간도 적당히 맞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연천이 땅은 넓은데 19%밖에 쓰질 않고 있어요. 아, 주민들이. 그런가요? 예. 굉장히 높죠. 그런데 논밭도 많고 산지도 네. 많고 특히 그 농업을 그러니까 농사 쪽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런 법인 건물들도 많죠. 양조장 또 탈곡장 이런 건가요? 버섯동, 방앗간, 뭐 양어장 이런 건물들에 그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네. 보통 그분들은 전기세가 100, 200, 300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달에요? 그렇죠. 와. 그러니 재생에너지를 일부러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태양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제도적인 법적인 규제가 한계가 있어서요.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면 네. 연천은 무한한 공간이 가능성이 있다. 있죠. 연천이. 네. 선생님께 그 영농형 태양광 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 5부에서 또 이어서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반딧불이 에너지협동조합 김나연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래를 들어야죠. 곽진원 일종의 고백을 듣고 5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연천 반딧불이 에너지협동조합 김나현 이사장님과 태양광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오창성 님이 35년 전 소대장 때 연천 밤하늘 별 반딧불이가 생각나네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연천 얘기 나오면 가끔 이렇게 군 생활했다는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딧불이 딱 기억이 나셨네요. 6673님 저도 연천에 가본 적 있습니다. 그러셨고요. 최숙자님은 라디오 들으면서 저녁 준비 마무리하고 이제 저녁 운동 갑니다. 저녁 준비 다 끝내셨네요. 꾸벅 맛있는 저녁 드세요. 그러셨고 윤세호님은 부산에 오케스트라 연습이 있어서 이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아마 앱으로 최숙자님은 계속 들으신다고 했고 앞치마 아저씨님은 OBS 라디오 앱에 유튜브 기능이 있는데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개발자님 보시게 피드백을 길게 써서 올렸습니다 하시네요. 아 이게 앱이 계속 수정을 하더라고요. 계속 업데이트되고 수정되고 해서 아마 피드백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서령님이 이탈리아 계신 분인데 조합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해외에 있으면 함께 활동을 못해서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나연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조합원이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해외에 있어도 가입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컬로 하시라고. 그 이탈리아에 있는 네, 에너지 거기에 협동조합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도 연천에 뭔가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 하면은 가입은 받으시는 거죠. 네. 네.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서령님. 그리고 저희가 4부에서 신기한 기후학교 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얘기를 하다가 5부로 왔는데요. 선생님 지금 연천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게 없죠. 할 수가 없. 그 이제 법적인 제한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작년에랑 계속 연합회도 그렇고 협의회 측에서도 그렇고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네. 또 대학생들이 와서
포천, 연천 이런 농촌 지역에 설문조사를 쭉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연구조사 상황들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됐고 그 이상 이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 농촌에서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 이게 풀리기를. 아직 진전되는 건 없지만 거기서 더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의 경우 19%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면 또 농업 때문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이 있고 그런데 명농형 태양광이 활성화된다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냉해로 네. 피해 입는 과수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좀 진짜 국회나 여러 군데에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실제 그 곡성에 가서 네, 그 논밭에 네, 영농형 태양광 설치한 걸 봤어요. 네. 네, 간격도 굉장히 넓고 또 재배 태양광으로 재배하는 것들이 조금은 그 수익은 그러니까 재배량은 조금 줄어들지만 겨울에도 쉬지 않고 그것들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좋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들었고 네. 그 현장 보니까 실감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 연천에서도 친환경 농부 가운데서는 그것들을 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지를 점점 외지인들이 많이 사면서 잠식하고 개발하다 보니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30년은 묵이잖아요. 그러면 습지로 보존할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영농형 태양광에서 태양광 설치를 해놓으면은 쉽게 개발을 네. 하진 않을 것이다. 네. 이 습지에. 네. 하하,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네요. 그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반딧불이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영농형 태양광이 이렇게 지금 당장 진행되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어떤 활동을 주력해서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4, 5년 동안 이렇게 에너지 협동조합을 하면서 느낀 게 도시 지역 중심으로 많은 이벤트나 뭐 교육이나 또 정책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저희 연천이나 농촌 지역에서 정말 지역 주민하고 같이 어떻게 연대해서 갈 건가는 무척 고민이 됐고 제가 풀 수 있는 것도 한계를 느꼈고요. 실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은 네. 실감나게 다가서지도 않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좀 실천을 하면서 에너지 협동조합이 두 가지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는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지역 주민과 연대를 해서 그분들이 생각을 바꿔내는 거. 왜 기후 위기가 우리 뭐 생활 속에서 간절하게 필요한 건가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후 위기 교육을 그렇게 했고 그린 뉴딜 교육도 4강 이상을 했고 네. 이렇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하고 연대를 하기로 했고 23년도에는 제가 사는 마을 앞에 수세미를 좀 심었습니다. 네, 그 계기는 원천의 조롱방 마을을 제가 좀 모델을 삼았고요. 조롱방 마을이 있어요. 네. 원촌에. 원천 충남 홍성 원천 마을. 네. 거기에 조롱방 마을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견학도 주민들하고 갔다 왔는데 실제로 그 조롱박이나 수세미는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썩잖아요. 네. 근데 수세미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수세미로 일회용으로 쓰지 않고 계속 쓰고 썩힐 수 있고 그다음에 효소도 만들고 네. 또 수세미 비누도 만들고 그래서 작년에 1년 내내 수세미 터널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하고 재배를 하고 그걸 같이 조합원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지역 주민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세미 마을에 대한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출력해서 갖고 오셨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웃 주민들 한 몇 분하고 활동을 하시는 거 굉장히 큰데요, 선생님? 참여하는 분들도 많고.
뭐 저희 지역의 이장, 부녀회장, 부녀반장, 이장님, 노인회장, 네, 마을 주민 노인회장님. 다 같이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아,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후 위기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은 주민들이 그거를 막 실감나게 듣지 않으시다가 수세미를 같이 농사를 지어서 플라스틱 수세미 쓰지 말고 요걸로 쓰자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면서 참여를 하신 건가요? 써보니까 더 좋더라. 아, 맞아요.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 예, 진짜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그 수세미가 주렁주렁 달릴 때 이게 수세미 터널인가요? 선생님 네, 아까 말씀하셨던. 터널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고 네. 이제 그 일회용 컵 쓰고 또 자꾸 태우고 네, 네. 그다음에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자고 얘기하면은 그 피상적이고 관념적인데 같이 하면서 이것들이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되니까 써보니까 좋더라라는 얘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네. 반딧불이가 그를 작년에 1년 내내 후원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같이 했고 올해는 그 마을 공동체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 이 수세미 농사가요. 같이 네. 짓는. 네. 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 약간 생각이 나는 게 기후위기 대응 이러면 제 친구들도 뭐 먹지 마, 하지 마, 막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농민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시민 특히 강좌 뭐 들으면서. 제초제 농약 쓰지 쓰지 마라 마. 그러면은 씨알도 안 먹히는. 예,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수세미 밭에는 절대 아무도 제가 열심히 김매기를 했죠. 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이 수세미 농사를 같이 짓는 게 기후위기 공부네요. 그렇죠. 그래서 농약 안 쳐도 이렇게 수세미 잘 자라자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네. 아하. 그리고 또 연대감, 공유, 네. 그리고 감성적으로 같이 그 무언가를 식사도 하는. 하고 네.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하고 생활 속에서 엉켜지니까 같이 웃고 네. 그리고 수세미 수확할 때 모여서 같이 씻고 말리고 네. 이런 것들이 즐거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판매는 안 하시나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은 장마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터널이. 아, 터널이요. 네, 너무 많이 잘 자라기도 했고 그래서 올해는 더 튼튼하게 해서 그걸 판매까지 해보자. 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천 지역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게 될까요? 1.5 카페도 있고 네. 또 의정부에 살림 가게도 있고 네네. 실제로 명동 성당에 납품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래서 판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태양광 발전, 햇빛 발전 협동조합 하시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생활 속 실천을 모아보려고 네. 하시다가 이제 수세미 농사까지 직접 짓게 되신 거네요. 네. 여기 보니까 최숙자님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습지를 지킨다는 건 진짜 찐 아이디어네요. 연천 좋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보석이 있어서 응원합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성주님은 이제 저녁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카레 만들면서 이 시간대에 다들 이제 식사 준비들을 하실 때니까 선생님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유럽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으로 뭐 농약 치지 마, 친환경으로 이런 규제를 많이 만드니까 트랙터 몰고 와가지고 거꾸로 시위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연천에서도 그렇게 농민분들을 소통하면서 이 뭔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일을 해나가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주민들이 그 호응하고 같이 공감한다는 거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남편 따라서 연천을 들어가서 20년이 다 돼가는데 네. 여전히 외지 사람이거든요. 20년을 사셨는데. 네. 예. 그러면은 지역 주민의 아무래도 텃세는 있죠. 네, 그리고 네. 또 들어오신 분들하고 사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풀어갈 건가는 생활 속에서 같이 식사하고 웃고 일상을 같이 지내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걸 찾아내고 그 끈을 잡아가는 거. 이게 지난한 싸움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힘든 부분일 수도 있죠. 그냥 좀 멀리 있으면서 내가 살 거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이런 소외된 지역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의외로 많은 소외감도 느끼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을 연결해가는 거, 만들어가는 것이 기후위기 내용으로 됩니다. 갔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자랑질이라면 작년에 이제 저희 마을에는 또 생태화가가 이태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생태화가 이태수 예. 선생님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자연 환경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지역 화가들을 작년에 모집을 했어요. 아. 그래서 나를 기록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어떻게 연대할 건가, 나눌 것인가, 배워서 남주자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화가들하고 이제 하고 싶은 꿈은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디자인이나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자본도 부족하고 없는 상황에서 밑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태 콘텐츠 개발 같은 것들을 작년에 추진하고 싶어서 화가들하고 그림 그리기 시도를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사과 그림을 그려서 포장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지역 주민하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 그분들과의 어떤 신뢰성이나 연대감들이 더 확장되지 않을까요? 외연으로. 네. 네. 그 연천 반딧불이 에너지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어서 수익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배분하는 그런 역할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과 연천에서 농사 짓는 아까 뭐 노인 회장님, 부녀 회장님 다 모이신 거잖아요. 네. 이장님. 기후위기 대응을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방위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반딧불이 에너지 협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물어보고 그게 뭐 하는 건데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은요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조합원으로. 네. 저희 노래 잠깐 듣고 쉬었다가 말씀 마저 들어볼게요.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연천 반딧불이 에너지 협동조합 김나영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태양광 발전소를 연천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영농형 태양광 지금 바라는 만큼 진척이 안 되는 법적인 지원이 미비한 이 얘기도 해주셨고 또 지역에서 지역 농민분들과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문득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선생님 한 20년 넘게 연천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넘지는 않았고요. 아직 안 가까이 넘네. 됐죠. 20년 가까이. 근데 여기 지금 7716님이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좋은 정보 오늘 많이 알아갑니다. 같이 달라지는 마음이 된다면 지구가 더 좋은 지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더 들을게요. 그러셨어요. 7716님 새싹 문자인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숙자님은 선생님은 수세미 터널, 저는 벚꽃 터널입니다 하면서 벚꽃 아래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안전한 퇴근길 되세요. 그리고 최근필 선생님 좋아하시겠어요 했는데 최근필 선생님 저희 출연을 하셨는데 여주에서 수세미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억하고 얘기를 해주신 듯해요. 선생님 말씀 듣다가 저는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정말 너무 좋았다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 언제였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맞아요. 협동조합을 만들고 정말 이게 성과가 있을까. 그런데 그 1호기 의정부 호원동 테니스장의 1호기를 건립하고 네. 그리고 3월 달에 가동해서 4월에 150 얼마가 들어왔어요. 수익금으로. 네, 수익금이. 네. 그때 굉장히 기뻤고 네. 저희 이제 처음에 같이 했던 이사님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기뻐했고 지금까지 같이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주시는 우리 그 이사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조합원님들 정말 고맙고요. 굉장히 뒤에서 말은 않지만 믿어주고 따라주고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수세미 터널 하면서 모두 모여서 같이 했던 그 즐거움, 웃었던 시간들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년 내내 22년, 23년 한 2년 정도를 군으로 들어가서 네.
공공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 태양광 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계속 그 만나고 다녔는데 결국 성립이 안 됐어요. 네. 농업기술센터부터 같이. 그래서 저는 연천의 공공부지 안에 꼭 한 번은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데 시민협동조합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그게 올해는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 대신 경기도에서 종자관리연구소라고 종자관리연구소요. 네, 연천 분소가 있대요. 그것을 같이 해보자고 경기 에너지협동조합 협의회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개통 전력이 없어서 조금 보류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공공부지 확보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 IC, 월암 IC도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기 네, 위해서 2, 3, 4, 5기, 5호기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 해요. 올해는 안 되죠. 5호기까지 네. 앞으로 짧은 미래 동안 네. 네, 하는 걸 목표로 삼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 더. 네. 제가 이제 그 나무와 에너지 이승재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되는 게 연천이 경기도 산림의 4위래요. 그래서 그 나무 부산물이 굉장히 많은데 네. 바이오 플랜트 사업을 지금 그분이 완주에서도 하고 있고 네. 또 괴산에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해요. 네. 저희가 견학을 한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춥고 힘든 지역이 아주 추운 지역이 연천이잖아요. 거기 난방비 해결을 할 수 있다면 바이오 플랜트 사업이 그렇네요. 재생에너지로서 굉장한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몇 개년 계획을 세워야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연천 반딧불이 에너지 협동조합의 바이오 플랜트 5개년 계획을 응원하면서 선생님 그 30초만 딱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사업 계획으로 지금 각오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나를 기록한다라는 그런 화가들하고 모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또한 이 연천에 살면서 자연, 환경, 생태 이야기를 기록하는 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 책 내시면 꼭 저희 기후 북클럽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천에 있는 반딧불의 에너지 협동조합 김나연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